과거 10년에서 14년 있죠. 네. 10년이라고 얘기하고 14년이라고 똑같습니다. 음. 14년을 얘기하면 리만 사태 이후 2007년 8년 이후에 지금까지 특히 정확히 보면 작년까지죠. 작년까지는 마디마디 차이는 있었지만 저금리 국면이었다는 거죠. 저금리 국면. 그래서 특히 마이너스 금리까지 해외 대부분 유럽이나 일본 갔죠. 미국은 이제 제로 금리까지 갔지만요. 저금리 국면이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시기랍니다. 쉽게. 네, 그러면 그것은 뭐냐? 저금리가 나면 밸류에이션을 높게 줬고 소위 성장주,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성장주가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2011년, 12년에 상장해서 꾸준하게 저금리로 해서 뭐 펀딩도 쉽게 했던 테슬라의 어떤 번성을 가져왔던 가장 키 역할을 결국 바로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런 시대가 약간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하워드 막스 얘기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신중하다는 마디에 다 있습니다. 신중이라는 건 종목 접근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제2의 테슬라다. 제2의 뭐다 하면서 해갖고 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시 9분 지나고 있고요. 캐나다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뉴욕 시장이 이제 휴장이고 유럽도 휴장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앞선 건에도 얼추 얘기 나왔지만 올 한 해 주식시장을 좀 리뷰해 보고요. 네. 내년도에는 어떤 쪽으로 좀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음, 리뷰를 해본다. 올 한 해 네. 동안 사실 시장의 움직임은 다시 쳐다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야죠. 보면,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음, 이제 매크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주식시장을 좀 좁혀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전반적인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이 되겠는데요. 음, 2월 24일 날이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결국은 침공을 했습니다. 아마 저도 그랬지만 여den커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한 일주일 아무리 길어봤자 한 달이면 러시아가 완전히 이길 거라고들 많이들 생각했었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시장은 웬걸요? 지금 아직도 전쟁은 진행되고 있고요. 음, 지금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떤 정말 특급 작전을 통해서 워싱턴에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 정말 끝까지 지원해주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음, 그래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의 현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중국이 가장 마지막에 또 남은 곳인데요. 중국이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중국도 지금 통계 발표를 지금 안 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여튼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역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올해는 인플레이션이죠. 처음에는 전쟁, 그 전에 이제 결국 공급망 이슈가 나오면서 전쟁이 어우러지면서 유가가 제일 먼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음, 천연가스, 그리고 먹거리, 우유값, 계란값 안 오른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값도 엄청 올라가고, 그러가 공급망 이슈가 짚으러지니까 자동차가 우리나라 뭐 현대 그랜저도 뭐 일부 차종 뭐 1년 반, 2년 걸린다라는 것도 불과 두세 달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연준도 금리를 미루다 금년 3월 16일 날 첫 번째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이후에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하면서 그다음 올해 벌써 7번의 금리 인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 한편 경제적으로 보면 리세션의 우려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되겠고요. 네. 기름값이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떨어져서 3달러 이하를 뭐 노리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기준 보면 8달러를 찍었던 화면을 보여드렸던 것이 근년 뭐 3, 4, 5월이었다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나라도 뭐 2,200원, 300원 막 갔었잖아요. 지금요.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1,500, 1,500, 600원 그 사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했던 음, 것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앞서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몇 번의 금리 인상? 7번의 금리 아,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네 번, 6월부터 네 번은 스트레이트로 75bp. 75p.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도 그러면서 알았죠. 뭐 빅 스텝이네, 자이언트 스텝이네, 뭐 울트라 스텝은 안 나왔는데 여하튼 75bp를 금리 네 번 인상. 그리고 음, 얼마 전에 50bp 금리 인상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가져왔고요. 네. 주시장에서 이제 역시 가장 큰 거는 지난 6월 중순이었습니다. 날짜로 기억하면 6월 13일이었는데요. 음, 베어마켓에 들어갔습니다. 베어마켓. 네. 베어마켓은 다들 아시잖아요. 베어마켓은
고점 대비 20%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어마켓이 다시 들어갔고요. 스타일이나 이런 거 섹터별로 보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지난 주말까지 해서 섹터별로 올라간 건 딱 하나입니다. 에너지 섹터만 올라갔고요. 유틸리티는 거의 보합이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나 이런 건 필요 서비스 있지만 아직 하락이 뭐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30-40%씩만 떨어진 게 많이 있죠. 섹터별로 딱 하나 에너지가 살아났고요. 스타일로 보면 성장주가 급락하고요. 성장주가 급락하고 가치주가 선방했죠. 이것이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되겠고요. 바로 이것이 이렇게 했던 분과 그렇지 않았던 분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꾸준하게 S&P 500을 했던 분, 뭐 이런 분의 많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기준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가장 아팠죠. 그러다 보니 성장주 중에서도 제가 늘 얘기하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적자 기업에서도 꿈과 정말 희망만 먹고 사는 앞으로 당장 1, 2년 사이에 흑자가 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떨어진 모습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2020년 소위 팬데믹 이전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펠라티닌 것들은 엄청 떨어졌죠. 그리고 마름들 중에서 드래프트 킹스가 됐건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급락한 거 70-80% 이상 떨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가치주가 선방했고요. 또 하나는 올해는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주식 60, 채권 40해서 그걸 안분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게 합리적인 밸런스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채권 시장도 급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권 값이 떨어진 것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채권, 미국에서 대표적인 채권 ETF가 뭐 HG나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도 또 20%씩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동반해서 떨어진 것도 가장 큰 올 한 해 그런 특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 한해 특징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사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좋았던 이야기보다는 안 좋았던 이야기들이 훨씬 많아서 근데 이게 또 네, 뭐 내년에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도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이라서 참 암울한 그런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네, 좋았던 얘기 중에서는 사실 기업 중에서는 뭐 앞서서도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테슬라가 네. 좀 제일 안 좋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테슬라 적인 전에 섹터별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네. 에너지만 좀 올라가고 나머지 다 떨어졌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가 있습니까? 여기 메타 플랫폼이 있죠. 네, 이거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디즈니 이런 것들은 40%. 그러니까 섹터가 40% 떨어질 정도면 뭐 할 말이 없는 것이 되겠고요. 스타일로 보면 밸류만이 덜 떨어진 거죠. 덜 떨어진 거.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덜 떨어지고 성장률은 많이 떨어졌고요. 바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뭐 어찌 되었건 간에 올 봄 여름부터 계속 했지만 막 설왕설래하다가 공식적으로 인수한 거는 10월 27일이었습니다. 10월 27일 날 트위터 인수가 끝났고요. 뭐 올 봄부터 여러 차례 뭐 주식을 안 판다 뭐 마지막에 했지만 주식을 계속 팔면서 주가가 떨어졌죠. 그래서 주가는 올해 들어서 연초 대비 65%가 지금 이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최근에 이번 분기 들어서 지금 45%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2020년만 하더라도 테슬라는 모두의 구세주였죠. 그래서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과 갖지 않은 분들. 그래서 테슬라를 하면서 그다음에 제2의 제3의 테슬라 노렸던 분들이 다 지금 큰 고생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한 해 제일 좀 아쉬운 분들은 테슬라 떨어질 때마다 계속 물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최악의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의 급락이 올 한 해 마이너스의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네. 반대로 올해 특징주 전체를 엮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올해 네. 특징주 일단 잘 나갔던 것은 너무나 올 한 해는 싱겁습니다. 결론이 싱거워요. 왜냐하면 에너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비롯한 에너지 섹터였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잘 아시잖아요. 네. 오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계속 사면서 지금 50%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고요. 그러니까 살 수 있게 법적으로 살 수 있게 했고 네. 그 중에 계속 늘려나고 20%뭐 계속 매 분기 주식 매매상을 보고할 때마다 주가를 늘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을 옥시덴탈 매수를 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워렌 버핏은 너무나 뻔한 회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것이 정말 울림이 있는 소리인데요. 그거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 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대주 입장에서 보면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기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갖고 배당을 나눠주고요. 배당을 나눠주고 또 자사주를 또 사죠. 그러고 남으니까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는 이 모든 것을 광의에 주주 친하거든요. 주식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압도적인 그런 영향을 보여준 것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되겠고요. 지난주 중순까지만 하더라도요. S&P 500 탑 10 중에 8개가 에너지고 한 2개가 IT 쪽이 있었습니다. IT 쪽. 왜냐하면 IT 쪽에 포스트 솔라 이런 기업들이 몇 개 지금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개가 전부 다 에너지 아니었는데 지난 주말 제가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작업을 나서 보니까 10개 중에 탑 10 중에 10개가 모두 에너지 섹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섹터는 여기쯤 발을 담그기도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옥시덴탈이었고요. 그 다음에 헤스입니다. 헤스는 이제 개발부터 미국의 주유소까지 하는 나름 이제 중기업 엄청 큰 기업인데요. 헤스도 올해 상승 2위가 됐고요. 엑슨모빌이 4위, 5위 하고 있죠. 엑슨모빌이 주가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은 최근에도 이제 또 자사주 매입 이런 것도 크게 발표하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쉽게 해서 God보다 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회사라고 얘기했는데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자사주라고 배당을 한다. 이것이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특징이었죠. 물론 권력자가 막 욕을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나눠준다는데 주주 위해서. 엑슨모빌의 힘이었고요. 반대로 아쉽지만 최악의 탑 10도 오늘 제가 보겠습니다. 이건 다시 지난 주말까지 흐름이 되겠는데요. 1등은 이제 제네럴홀딩스라 해서 산업용 발전기 쪽 회사가 되겠고요. 매치그룹은 전문분들은 뭐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정말 뭐 사용하시는 분 해외에 있는 전문분들은 많이 하시는 틴더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요도랭코도. 네. 그러니까 틴더를 하는 회사가 매치그룹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매출업 때 욕을 엄청 먹고 있죠. 왜냐하면 저는 작년에 매출을 올해 한 해 주식은 될 거라고 해서 10개에서 뽑아놨는데 완전히 폭망했거든요. 주가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출그룹이 들어가고요. 온라인 테크놀로지는 인비절 라인이라고 그래갖고 투명 교정 치아 교정기 있지 않습니까? 세계 1위 기업이고 저는 엄청 좋아하는 기업인데 주가 역시 70%가 떨어졌고 뭐 대표적인 성장주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난 주말에 제가 금요일 방송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테슬라가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왔는데 테슬라가 지금 7위까지 6위까지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테슬라가 65%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탑이었거든요. 탑에서 이렇게 주가가 반대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앞서 에너지 기업은 여러분들을 아시는 기업이 익숙한 게 엑소모빌이 하나밖에 없고 옥시덴탈 페트롤만 들어봐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올해 최악의 주식 탑 10은 아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개인 투자가나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때문에 이제 폭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매치그룹은 젊은 친구들 뭐 다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자가 많건 적건 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매치그룹이 되겠고 온라인도 다 아시는 거 되겠고요. 테슬라 다 아시죠? 메타가는 인스타그램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반스 아십니까? 반스 아시잖아요. VFC요. 9위입니다. 9위. 64%나 떨어졌고요. 10위 페이팔. 페이팔은 미국에서 지금 이거 갖고 있는 분이 거의 25% 정도로 이거 사용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탑 10에 들어가는 거. 이 중에 대여섯 개가 다들 워낙 익숙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게 올 한 해 주시장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주가로 보면 제너럴 홀딩스 그리고 테슬라, 메타 플랫폼 이런 걸 주가가 좀 좋지 않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월가에서 바라보는 시장은 어떤지가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많죠. 현실적으로 네. 많은데요. 물론 좋게 보는 분들은 있습니다. 좋게 보는 분들은 여전히 있죠. 그리고 내년 목표 지수를 여전히 4,500, 4,600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특히 그냥 제일 유명한 탑네는 여전히 뭐 내년에 엄청 올라갔을 거란 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제 귀에 잘 안 들어오죠. 그런 목소리들이요. 하워드 막스,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이미 익숙한 분일 것 같습니다. 이분과 오늘 시티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분의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기조 자체는 제가
이 아침에 새벽 방송하면서 일관되게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음. 뭐냐면 과거 10년에서 14년 있죠. 네. 10년이라고 얘기하고 14년이라고 똑같습니다. 14년을 얘기하면 리만 사태 이후 2007년 8년 이후에 지금까지 특히 정확히 보면 작년까지죠. 작년까지는 어찌됐건 마디마디 차이는 있었지만 저금리 국면이었다는 거예요. 저금리 국면. 그래서 특히 마이너스 금리까지 해외 대부분 유럽이나 일본 갔죠. 미국 이제 제로 금리까지 갔지만요. 저금리 국면이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시기랍니다. 쉽게. 네, 그러면 그것은 뭐냐? 저금리가 나면 밸류에이션은 높게 줬고 소위 성장주,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성장주가 났던 거죠. 그게 이제 2011년, 12년에 상장해서 꾸준하게 저금리를 해서 뭐 펀딩도 쉽게 했던 테슬라의 어떤 번성을 가져왔던 가장 키 역할을 결국 바로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시대가 약간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워드 막스 얘기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신중하다는 마디에 다 있습니다. 신중이라는 건 종목 접근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냥 어떤 종목을 그냥 한 종목 그냥 제2의 테슬라다, 제2의 뭐다 하면서 해갖고 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주가 올인해갖고 모아갖고 이런 거가 아니라 흔히 얘기해서 가치주가 됐건 방어적인 주식이 됐건 모아가서 분산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워드 막스의 얘기겠고요. 이 시티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은 요즘 방송에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한국에 있을 때부터 소개해드렸던 분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TV에 나오고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S&P 500의 리더십이 조만간 체인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이분이 10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과거 10년간 이어진 메가캡의 리더십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의 메가캡, 빅테크의 메가캡이 쉽게 올라갈 수 있던 것은 금리가 낮고 시장에 오면서 이익 성장률이 계속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앞서 지난 금요일 날 보여드렸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S&P 500과 나스닥 다우의 섹터별 흐름 기억하시죠? 나스닥은 49%입니다. IT 비중이요. 그리고 S&P가 26%, 다우가 18% 정도 되는데 현재 26% 정도 수준인 기술주의 비중이 향후 2에서 5년간에 이분이 약간 너무 과하게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18에서 2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 진짜 하락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성장주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반대로 산업, 소재, 에너지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비중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결국 뭐냐면 가치주가 됐건 방어적 주식이 됐건 헬스케어가 됐건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안 갖고 계신 것들 그런 것들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것이 시기랑 상관없이 앞으로 10년 당연히 내년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앞서 권동훈 장도 비슷한 얘기 하신 거로 전 들었는데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 아주 좋게 보더라도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보시면서 너무 적극적으로 성장 일변도 하시면 진짜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꼭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휴장을 맞이해서 올 한 해를 쭉 정리해 보고 내년 시장에 대한 월가의 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도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내년에는 또 시장의 단비가 되는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캐나다 현재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